토요일에 3프로 공략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같이 앉고 나서 화면이 탁 열리기 전에 저한테 살이 좀 오르신 것 같아요. 연애하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오늘 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하고 연애를 한다. 그만큼 정말 다양한 정보들 시시각각 빠르게 대응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통해서는 좀 미국과 중국 안에서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쟁점적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15% 관세 인하, 정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폭의 인하잖아요. 시장은 일단 미국 증시는 환호를 한 것 같은데 이 국내 증시 잘 받아갈 수 있을까요? 참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항상 하는 얘기가 굳이 왜 이럴 거면 왜 올렸냐, 왜 올리고 왜 내렸냐. 그러니까 4월 네. 어떻게 보면은 9일부터 막 어쨌든 증시 자체가 좀 지진이 났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굳이 이렇게 관세를 다시 내릴 건 뭐하러 올렸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 그만큼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협상의 어떤 결과를 떠나서 일단은 첫 단추에서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틀 동안 거의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어떤 디테일에 관련된 부분들 지금까지 보도에 의하면 뭐 중국 시장의 개방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내용을 명확하게 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확실히 미국과 중국 어쨌든 서로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딜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4월 달에 상당히 좀 주식 자체가 힘들었던 부분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적으로 증시가 힘들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회복 탄력성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저점은 지나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은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90일의 유예였기 때문에 이 사이에 좀 어떤 얘기들이 다시 한번 오고 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많은 분들께서 함께 참여해주고 계셔서 오전장에 대한 흐름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섹터, 가장 집중하고 계신 그런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미국과 중국의 일단은 어쨌든 무역 전쟁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타결이 되면서 그동안 좀 피해를 봤던 섹터들이 오히려 이제 수혜를 보는 섹터로 변모하는 자동차? 시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던 뭐 반도체라든지 네. 뭐 자동차라든지 거기에 좀 억울하게 같이 끌려갔던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섹터가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어제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3%대 좀 급등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삼성전자 3%면 거의 뭐 상한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5%도 올랐습니다. 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내 거래도 있고 예. 뭐 KRX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대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캐리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어떤 원인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모든 수급을 다 이제 흡수해가는 좀 그러한 좀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반도체 쪽이 좀 강하면 우리나라는 증시가 오르고 다른 좀 섹터들은 조금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주도 섹터가 좀 바뀔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광경을 어제는 좀 목도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땐 오늘은 좀 힘을 못 씁니다. 일단은 확실히 이제 이게 국장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불신인지 모르겠지만 네. 미국의 어떤 증시의 반등을 우리나라가 좀 선반영을 한 것인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힘이 없다라고 좀 느끼실 수 있겠는데 예. 그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1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어쨌든 상승세에 어떤 조금은 좀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문제인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약보합, 강보합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약간 좀 힘을 좀 못 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섹터별로 대장주들은 조금 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그 이외에 좀 섹터 내에서 또 약간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눌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어제 좀 미국 시장의 어떤 급등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보셨다면 약간의 좀 실망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시장, 이렇게 오전장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장에서 또 새로운 전략들을 저희가 짜봐야겠죠. 중요할 만한 이슈들 바로 직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직진입니다. 엔비디아 비밀병기 GDDR 탑재. 삼성전자 여기에서 과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까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 GDDR에 대한 모멘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 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많은 좀 상승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도 지금 중국과의 어떤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큰 틀에서 합의는 분명히 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90일이라는 어떤 한정된 유예로서 좀 얘기가 나옵니다만 제가 볼 땐 그 안에서 이제 품목별로 제가 볼 때 또 한 번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은 이루어졌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H20과 관련돼서는 지금 바로 수출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제재가 걸려 있는 상황.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상호 관세가 좀 허들이 낮아진 상황에서 어쨌든 H20 같은 경우가 수출이 안 된다는 건 결국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품목별로 섹터별로 다시 한번 좀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제가 볼 때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는 지금 미국 정부의 어떤 그런 협상과 관련된 부분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20보다 더 낮은 사양의 지금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좀 계획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HBM 대신 이제 GDDR을 좀 사용하는 방향이 좀 유력해 보인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측이긴 합니다만 시제품 자체가 지금 7월 달,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 달도 안 남은 생이죠. 좀 네. 빨리 좀 나와서 어쨌든 지금 1분기, 2분기에 이런 H20의 수출이 막힌 부분을 좀 빨리 메이크업하려는 모습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사양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좀 궁금증이 좀 일어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HBM 쪽에서 상당히 좀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SK 하이닉스보다는 GDDR 쪽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메모리 쪽에서 지금 HBM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굳건한 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GDDR 관련돼서는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지금 최신 제품인 지금 GDDR7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여전히 GDDR 시장에서는 강자로서 평가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HBM 관련돼서 계속 엔비디아 향으로 콜테스트 관련된 얘기들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 GDDR 시장이 강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는 GDDR 쪽 관련해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택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러한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결국 HBM의 콜테스트도 좀 하반기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확장적인 사고에 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좀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레거시 쪽. D램 반도체 쪽 관련돼서는 좀 확실히 좀 업황에 대한 부분이 돌아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D램 쪽에선 여전히 그래도 1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공급사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리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어떤 측면을 취했었거든요. 왜냐하면 1위 기업이 D램 가격을 올린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어떤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D램과 관련돼서 가격을 올렸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DDR4, DDR5 관련돼서 지금 가격을 올렸는데 고객사마다 분명히 좀 가격은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DDR4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자리 숫자, 그다음 DDR5 같은 경우는 한 자리 숫자로 지금 이제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DDR4 같은 경우는 뭐 예상이 한 20%, DDR5는 5%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서 가격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수요 자체는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쪽에서 봤을 때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난 1년 동안
가격을 올린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2분기 실적에 분명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또 3분기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어제 좀 삼성전자의 어떤 움직임이 좀 크게 움직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당화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4월 달에 이제 관세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지금 이제 수요처에서 봤을 때 약간의 좀 사재기를 하지 않았냐라는 좀 그러한 좀 뉴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반도체와 관련돼서 지금 품목별 관세로 지금 아직은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네. 상호 관세로 봤을 때 반도체 관세율도 그렇게 낮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미 좀 예상을 하면서 유틸리티 업체, 특히 이제 이런 수요 쪽에서 봤을 때 4월 달부터 사재기를 하면서 디램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냐, 어떤 그러한 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시적인 어떤 수요의 급증은 좀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업황에 대한 부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좀 차치하더라도 이런 삼성전자 1위 업체 자체가 좀 공급단에서 지금 가격을 올린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수요가 견조하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반증하는 바이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좀 더 해결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제부터 좀 반도체 섹터의 반등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어제의 반도체 섹터 상승이 하나의 출발점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럼 네. 오늘 조금 하락한다고 해서 이게 실망할 게 아니라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삼성전자 향으로는 저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향으로 제가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를 제가 볼 땐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아,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HBM을 보느냐, 네. 혹은 뭐 레거시를 보느냐,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선택의 기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된다고 하면 어떤 키워드별로 제가 볼 때는 나눠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 안에서 주가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좋은 숫자와 관련된 쪽을 보거나 혹은 여러 가지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결국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찾는 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가장 지금 이제 이 중소형 단에서 반도체 소부장 단에서 봤을 때 가장 좀 주가 회복성이 가장 좋은 건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특히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주주환원 정책까지도 좀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이 이수페타시스를 조금은 대장주로 보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기판 쪽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와도 연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좀 대장주로서 이수페타시스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이수페타시스가 대장주라고 합니다만 주가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자체가 지금 종목들이 뭐 전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좀 조정받은 종목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회복 탄력성을 봤을 때는 뭐 이수페타시스가 좀 대장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어떤 대장주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어제 조금 반등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TLB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TLB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CXL이든지 약간 소캠 쪽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좀 한 번에 있는 종목으로서 약간 가벼운 듯한, 하지만 반도체 섹터가 움직일 때 좀 같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또 이제 TLB가 또 DDR4, 5랑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제 뉴스에 좀 강하게 반등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키워드 싸움에서 CXL이든지 지금 소켄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그래도 시장 대비 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키워드가 있고, 특히 TLB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DDR5 쪽하고도 연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 두 종목을 어떻게 보면은 좀 반도체가 올라올 때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주가 회복 탄력성이 강한 종목으로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하나의 지표 삼아서 이수페타시스하고 TLB의 시세 강한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 두 번째 이슈는 변압기 전력 쪽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변압기의 수출 확대, 전력 인프라 허리업이라고 가져와 주셨는데 사실 변압기 쪽 있잖아요. 뭐 1월 너무 좋았어가지고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이 상당합니다. 요즘엔 추세가 상당히 좋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내 계좌는 파란불이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만한 게 이쪽 섹터거든요. 이 섹터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 전력 인프라가 이제 이 반도체 AI 관련된 종목들과 좀 억울하게 같이 묶이면서 주가에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제가 이제 엔비디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1월 7일 날 고점을 찍은 이후에 상당히 급하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건 결국 이제 딥시크와 관련된 이제 출현을 통해서 엔비디아 자체에서 이렇게 이런 빅테크들이 과연 이런 캐파 증설이 정당화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전력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러한 논리로 좀 전력 인프라도 많이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력 인프라와 관련돼서 지금 데이터를 보게 된다고 하면 너무나 지금 이제 탄탄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통계청에서 이제 지난해 이제 연간 대형 변압기 수출액을 좀 통계를 밝혔는데 전년도가 이제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에 지금 6조 8천억 달러를 지금 기록을 했고 지금 죄송합니다. 6억 8,300만 달러 지금 이제 기록을 했고 2024년에는 9억 4,600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2023년 대비 2024년에 한 38% 정도 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수치는 2022년부터 지금 3년 연속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 1분기의 대형 지금 변압기 수출액 같은 경우는 이미 좀 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천억 원 가까이 지금 이미 1분기에 수출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나오는 전력 인프라의 수요가 강한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을 지금 계속 교체하는 부분도 하나의 제가 볼 때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내 대형 변압기 70% 이상이 지금 설치된 지 25년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교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좀 유럽 쪽에서의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정전이요?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는 점, 이 부분도 저는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노후화된 어떤 전력 인프라의 교체 수요는 제가 볼 때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국내 지금 변압기 3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미 캐파 증설을 시작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을 좀 대장주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지금 울산 쪽, 미포 쪽에서 변압기 공장 증설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미 2,100억 정도가 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올해 말에 지금 하반기에 지금 미국의 엘라바마주 쪽에서도 지금 한 1,800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설비를 증설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효성중공업은 이미 지금 1,000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설비를 증설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수주에 관련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너무 억울하게 주가 자체가 다운그레이드 된 점은 네.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변압기 안에서 어찌 보면 다시 돌아온 추세도 종목별로 나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정전도 정전이고요. 이번에 빅테크들 실적 발표했잖아요. 뭐 아마존도 주요 기업들 막 실적 발표를 하면서 탄탄한 모습들 보여줬고 가이던스 측면에서도 AI 쪽으로 계속 투자 늘릴 거고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탄탄하게 투자 늘릴 거다 이런 이야기들 했었기 때문에 변압기 쪽이 그동안 억울하게 빠졌었던 그런 리스크가 하나씩은 재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어떤 종목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종목별로 좀 상이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이제 변압 3사 하면 좀 떠오르는 종목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효성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3사 중에서 일단은 가장 빠른 회복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건 효성중공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분기 지금 이제 중공업 전력기기 쪽에서 역대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하면서 실적 성장폭을 상당히 키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공장 증설의 한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주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캐파를 늘리지 않으면 납기를 일자를 맞출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으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효성중공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제 52주 신고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종목을 따라갈 수 있는 좀 주가 탄력성이 좋은 종목이 뭔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산일전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대형단에서 뭐 LS 일렉트릭이든지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 있습니다만 산일전기가 조금은 좀 가벼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의 지금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1분기의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1분기의 수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특히 지금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에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1분기 신규 수주 잔고도 지금 약 1,700억 정도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1분기 전체 수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4,500억인데 그중에 신규 수주가 1,700억 정도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성장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수주량은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도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공장이 신규 증설하고 지금 2월부터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숫자로 증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낮은 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전력 인프라는 지금 반도체 섹터의 어떤 성장과 함께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변압기는 이제 조금은 올라갈 쪽, 그러니까 하방보다는 상방이 조금 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 안에 섹터에서는 좀 종목별로 희비가 크게 갈릴 수 있다.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산일전기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3% 공략조 하나씩 열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가 ISC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낙폭이 상당했는데 요즘 조금씩 우상향 기조를 그려가곤 있어요. 외국인의 수급은 살짝 아쉬운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의 움직임이 조금은 상이한 모습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이 참 야속하게 많이 팝니다. 근데 하지만 그 수급을 지금 기간, 그다음에 연기금이 좀 받아가는 좀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가 최근에 반도체 지금 후공정 장비사 그다음에 PCB 공급 업체 두 회사를 좀 인수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SK 엠펄스의 자회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지금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후공정이라든지 PCB 공급 업체를 어떤 인수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본인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완성함이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탄탄해짐을 좀 제가 볼 때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2분기 내지는 3분기에 걸쳐서 지금 매출 인식 지연된 부분이 다시 한번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의 실적이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3월 이후부터 지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고객들의 주문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2분기 실적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히 또 ISC 같은 경우는 뭐 유리기판 쪽으로도 제가 볼 때는 엮일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분기 그리고 그 다음 분기별로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ISC의 앞으로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받아볼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눌려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3% 공략 중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충분히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전략도 제가 볼 때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매물대 상단이 가장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쌓여 있는 좀 75,000원대를 일단은 1차 목표가로 두면서 좀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목표가를 일단 1차적으로 75,000원, 손절가는 4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많이 빠졌기 때문에 3%그 이상까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포인트 받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장품, 뷰티 쪽으로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요. 모멘텀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최근에 특히 지난주에 화장품 섹터의 상승세가 상당히 심상치 않았죠. 결국 이제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출주의 어떤 면모를 다시 한번 작년에서 올해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5년 1월 대비했을 때 거의 40% 이상 오르긴 했습니다. 되게 조용히 올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 회사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뭐 로레알이라든지 샤넬 쪽 글로벌 화장품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뭐 해외 수출의 어떤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와 관련된 쪽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자외선 차단제를 미국은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FDA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생산 시설을 FDA 인정 기준에 맞게끔 계속 만들고 있고 FDA 승인까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주문이 네, 그래서 들어오고 있는 거네요. 네, 7월부터 공장이 가동되는데 이미 글로벌 지역에서 수주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협상과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미국 향에 대한 수출이 많은 기업들에게 좀 더 아직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의 어떤 의약품에 관련된 부분에서 FDA 승인까지 받게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그러네요. 좀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화장품 섹터에서 여전히 좀 저평가돼 있고 아직 오르지 못한 기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목표가도 한번 받아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화장품 섹터의 좀 성장세를 좀 많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매물벽이 조금 이제 18,000원부터 좀 생기는 시작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18,500원 정도의 좀 제가 볼 때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1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3% 공략주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